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일본에서 강제로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각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참 한일 갈등이 점점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일본 나고야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 4일 만에 중단이 됐고요. 독일의 한 기념관에 전시됐던 소형 소녀상도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철거됐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일본군 이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운 것도 공분을 더욱더 샀던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조치는 난 진짜 기분 나쁘다, 단단히 기분 나쁜 표현, 감정의 대응이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좀 이건 일본 측에서 상당히 지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말하자면 2015년 12월에 한일 양국 간의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하부문에 있는데 일본 측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그 기억하고 전시하고 기념하는 것까지 전부 다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잘못된 입장이에요. 이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가 한 적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소녀상 같은 경우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것은 비엔나 협약에서 이런 그 대사관 공간 앞에다가 설치물, 조형물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하는 데 노력한다는 것까지는 항목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옮긴다는 것까지 들어간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앞에는 비엔나 협약이 있어가지고 예. 조형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근무하기에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또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건 이제 서로 이제 공간을 보호하는 데서 그건 적합한 거지만 이건 지금 그 전시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일본 헌법에서 또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예. 이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굉장히 침해한 거지요. 예. 상당히 신중한 신중하지 못한 그런 처사이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몇 명 일본의 언론인들이 이건 지금 중대한 사안이고 아사히 신문에서도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나고야에 지금 같이 전시회를 했던 한국 여러 가지 미술가들도 지금 다 철수한 예. 상태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좀 약간 나고야시에 좀 이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 원래 나고야시하고 그 난징시하고 자매기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오무라 이 시장이 약간 우익인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그 난징 대학살에 숫자가 확실하지 않다라든지 불분명하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나고야시하고 난징시하고 자매결연이 파기됐어요.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시장 자신에 조금 이런 그 잘못된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일본 정부도 사실은 이건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추념하고 두 번 다시 재발 방지하는 거 이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인데 일단 일본은 이제 어떤 과거사에 대한 그 일본의 전쟁 범죄 가장 추악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 소녀상이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일본의 부끄러운 그런 민낯이 해외에 전달되고 있고 근데 그런 걸 일본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막고 있거든요. 그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일본 국내에서 나고야시에서도 그렇고 이건 사실 전시인데 말이죠. 예. 이건 상설적으로 전시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전시하고 나서 이건 철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시적인 더구나 이런 말하자면 그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까지 이건 그야말로 예술가에 대한 어떤 그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일본 정부가 지금 그렇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잘못된 감정입니다.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예. 예, 이게 일본 최대 국제 예술제에 출품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자국민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한국에 여행 가는 거를 좀 주의해라. 왜냐하면 이제 반일 시위가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충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물론 이제 일본 외무성이나 일본 정부로서는 지금 이 노아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우리가 촛불 집회가 있었고 예. 또 여러 가지 불매운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본 관광 자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떤 일본 측에서 본다면 상응 조치하는 것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정부의 어떤 지침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정속적이거든요. 잘 따릅니다.
굉장히 어떤 정부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키는 편이라서 만약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상당히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 가서는 좀 위험하지 않는가 또는 본인은 가고 싶지만 주변에서 가족들이 지금 좀 위험하지 않는가 또는 이제 갔다 와더라도 좋은 기억을 이야기하려는데 사실은 이제 일종의 그걸 말하게 되는 왕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간접적이지만 이제 한국에 가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폭 줄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무슨 이렇게 일본의 여행 위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가지 말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방사능이 있었던 후쿠시마에 관련된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사실 일본의 관광을 자제하는 것은 일본 지방 도시는 상당히 큰 충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카드를 그렇죠. 별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 경제라는 것이 지방 경제에서 관광을 통해서 돌아가는 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고. 그죠. 굉장히. 그런데 이제 저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회의가 있어서 한국인 관광객들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사카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신규 예약한 부분이 지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제 한국이 이런 그 정부가 의도하는 거 아니냐, 불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촛불 집회 같은 걸 정부가 뒤에서 말하자면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좀 이런 불만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조치라는 것은 일본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말하자면 간접적인 어떤 일본 측의 카운터파트죠. 이건 대응 조치입니다. 예. 한국에 가는 관광객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늘리지 않도록 거기에 맞대응하는 하나의 그런 조치라고 봐도 그렇게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이전에 이제 일본 관광, 식품 또 폐기물 분야의 안전 조치 강화를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 도쿄를 포함해서 여행 금지 구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방사능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면에 꺼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어떤 마플 카드 같은 것이 시행된다면 실제적으로 일본 정부의 압박이 될까, 움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 건강이라든지 안전 문제에서는 이 방사능은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해왔고 지난번에 이제 수산물을 둘러싸고 WTO에서 소송에서 2심에서 우리가 역전해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광 지역으로서도 예를 들면 후쿠시마라든지 이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지금 굉장히 여행에서는 자제 지역으로 물론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고 그렇죠. 예, 이미 또 알려져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동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방사능 수치가 직접 후쿠시마와 가깝긴 한데 직접적인 어떤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에 가게 되면 어떤 방사능의 인체에 오염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꼭 그렇다고 절대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건 정부가 조치에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일본의 특정 도시를 집어가지고 이건 방사능에 우려가 있으니까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발언할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로서 여행 자제 구역을 하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정확하게 일단은 그 팩트 사실을 체크하고 나서 안전을 중시하되 그렇지만 상대방의 국가나 국민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그런 조금 약간 신중함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확실한 듭니다. 근거를 갖고 대응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십니다. 예. 자, 그리고 당장 내년 여름에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약 7명가량은 이제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선수단 식단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사용될 예정인데 이것은 이제 안정성을 좀 홍보하겠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도쿄올림픽 보이콧 자체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만 이걸 보이콧했다가 한국만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거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정말로 일본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아가지고 방사능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산 식품들이
도쿄 올림픽의 선수단에게 제공이 됐다. 이건 큰 문제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일본이 당연히 설명하고 검증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 올림픽 IOC 같은 데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참가 선수단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문제고 뿐만 아니라 이게 끝나고 나서 만약 선수단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일본 자체도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이미지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사회 또는 그 다자회의 장에서 적절하게 검증과 그다음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합니다만은 한국이 단독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일본 식품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자칫했다가는 이제 일본 내에서 오해를 살 필요도 있고 또 다른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또 예.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한일 양국 정부라든지 외교 당국 간에는 이제 서로 불신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 간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있거든요. 예. 일본 내에서는 이런 그 한국의 어떤 이런 그 불매 운동에 대해서 이런 카운터 이런 펀치 같은 그런 일본 내 불매 운동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또 일본 국민들도 아직은 이제 관망하고 있는 그런 자세고 아까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노아베 해가지고 한국 시민과 연대하겠다 해가지고 도쿄 한복판에서 그 30도가 넘는 무더위에서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같이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 사이의 어떤 공동의 연대를 중시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제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면에서 일본 시민들은 작은 것에 또 감동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조그만 여지는 우리가 계속 남겨두면서 네. 일본 정부라든지 또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건 뭐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건 국제사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렇죠. 안건이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 현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뭐 그동안 뭐 대화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이를 계기로 어떤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간의 개별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모든 대화 채널을 닫은 상태여갖고 뭐 요원해 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일본 측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대화 채널을 지금 끊은 상태입니다. 실무간 대화도 지금 거의 안 실무간 되고 그런 있는 상태고 지금 심지어 지난번에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회장단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니카이도시로 자민당 간사장 가장 그렇죠. 친한파 인사거든요. 한일 의원연맹은 1년에도 수차례 만납니다. 그리고 의원 생활이 보통 10년 넘은 분들이 보통 회장이라든지 간사장을 맡고 있기 굉장히 때문에 오종이고. 이건 뭐 거의 형님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이제 취소를 갑자기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은 사실은 수상 간저에서 저보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사의 개인의 마음보다는 이제 이렇게 예. 하지 말아라고 예. 지침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통. 당분간 한국과는 일체에 대화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자민당이나 또는 이제 이런 그 각 성청, 우리나라 부처라든지 또는 주요 단체에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부터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이런 시민 교류 같은 걸 보게 되면 정부가 어떤 축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정부 관련 인사가 그런 경우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본다면 한일 간의 정부 차원에서 적어도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큰 일본 측의 실수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앞으로 이게 12월 달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이것은 이제 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10월 22일에 일왕 즉위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축하 사절을 보내야 되고 또 도쿄에서 예정된 죄송합니다. 북경에서 예정되고 있는 그런 예. 한중일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또 3자 회담도 있지만 양자 회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정상회담이 9월 달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에서 가능하고 또 12월에 예정된 이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양자 회담은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일본 측이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 수 있도록 미국에게도 자꾸 정지를 요청을 하고 예. 또 우리도 나름대로 지금 약간 정부가 좀 추가적인 조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6월 19일 날 나왔던 조치라는 건 뭐냐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한국의 제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한국 기업이 돈을 안 낼 수도 있고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 쪽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이제 가능한 범위를 좀 검토를 하고 예. 일본 측도 이 문제를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이거 정말 그냥 그야말로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또는 경제까지 통상 마찰까지 이르면서 그것도 명분이 안보상의 이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웃 나라가 정치, 경제, 안보, 통상까지 전부 다 갈등 관계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일본이 어떤 좀 뭐 유리할지 모르지만 뭐 벌써 내년만 가도 일본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처사이고 자기전에서는 일본이 맞습니다. 불리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일본 외교에서 크게 일탈한 거거든요. 한반도에서 일본에 가까운 국가라는 것은 일본의 생명과 안전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완전히 반일적으로 돼가지고 일본을 겨냥하게 되면 예전 명치 때부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한반도가 일본을 겨냥한 단도라고. 이 대륙에서 삐쭉 나와가지고 일본을 겨냥한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 남북한 합쳐가지고 통일한국이 일본에 적대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라는 것은 일본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고 그렇죠. 어떻게든 양국 관계,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예. 기본적인 방침인데 지금의 아베 외교라는 것은 상당히 거기서 일탈돼 있다, 잘못된 궤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조만간에 그건 시기의 문제지만 아마 다시 복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에 뭐 저희가 생중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예, 예.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좀 발언들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난번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셨지만 또 직접 생중계로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중시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일본의 이런 그 뭐 적반하장식의 사죄 보상하기는커녕 이런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불만과 어떤 굉장히 그런 점에서 어떤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분명히 또 말씀하셨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지금 나온 어떤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추가 조치 또는 이제 어떤 구제 이런 지금 한국 기업들이 당할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것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라는 정도의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적어도 지금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외교적인 해법 또는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이런 그 이해 공유라든지 예. 또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어떤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 말하자면 정경 분리 원칙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수단 같은 것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아마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일본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난국을 돌파해야 되나? 뭐 예전께서 교수님께서도 어떤 여러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국제 무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좀 유감스럽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런 그 어떤 우리의 외교부에 해당 국무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약간 이제 적극적인 중재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미국이 여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한일 양국 문제입니다. 한일 양국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지금은 이제 입장차가 너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은 그 한국의 피해자 20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소송을 제기해온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사법부의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 측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사항인데 왜 개인 청구권을 가지고 또다시 청구서를 들이내미느냐. 만약에 이것을 이제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수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제 협력 방식으로 완료를 시켜도 북한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북한의 사법부에서 또 제기되거든요. 또 그럴 수 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다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제 협력 방식으로 마무리해 왔는데 중국이라든지
또는 동남아에서 또다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본은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쌍방 간의 어떤 좀 말하자면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절충점.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절충해 나갈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는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이 그 일본 측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현금화 조치.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그 강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현금화하면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라든지 후지코시라든지 일본 제철에 대한 자산, 한국에 있는 국내 자산이 이제 그 매각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예방할 만한 조치가 가능한가? 그건 물론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야 되지만 이것저것 이제 그 방안을 검토해서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그 해법을 찾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해법을 말하자면 온고단 피해자하고 우리 정부하고 기업 간에 기업이라면 이제 그 청구권 자금을 받아 성장한 포스코 같은 16개 기업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기금을 모아서 형성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피해자들이 우선 수용을 한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에 물론 귀책 사유가 있고 책임이 크지만 우리 측도 이것은 외교적인 해법으로밖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일본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고 또 역시 기업은 현장이고 바로 오늘 이렇게 저 회사를 경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이런 그 회사의 경영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렇죠. 또 예.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는 우리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좀더 그렇고 실리적으로.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외교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우리 경제, 산업, 뭐 기업,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산업부가 오늘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 뭐 여러 가지 또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좀 짧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매년 1조 원 가까이 소재, 부품 이런 그 핵심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입선 다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제, 관세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52시간 그 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그 이런 지금 부품 산업이라든지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다 풀겠다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는 것이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5년, 10년 걸리고 심지어 20, 30년 걸릴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선별해 가지고 이 정부에서 한 100대 이 부품 또는 이제 이 소재를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는 훨씬 더 집중적이고 강력한 추가 어떤 지원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또는 재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겪어가고 있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